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있는데요.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기대감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5%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한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간밤에는 4% 선이 깨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3분기쯤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수정하게 되면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5월과 6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이후 분기별로 한 차례씩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종 예상금리치는 3.5에서 3.6% 수준을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JP모건에서도 7월의 인하 시점을 6월로 당겼고요. 내년에는 총 5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역시나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6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게 되면서 글로벌 IB들의 시각 역시나 연준의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확실한 데이터들은 몇 가지가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모닝쇼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0.2% 정도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0.3% 정도 오르게 됐고요. 예상치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존스는 11월에도 소매 판매가 0.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 훨씬 좋은 소비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2% 증가했는데요. 이 보합이 예상치였던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고요.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의 소매 판매의 반등은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고 급격한 둔화가 경제 성장의 약화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외신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9,000건 감소하게 되면서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지난주 수치보다는 좀 둔화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전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당초에 22만 건으로 집계가 됐지만 1,000건 정도 더 늘어나면서 22만 1,000건으로 수정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신규 청구 규모는 주중에 발생한 해고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곤 합니다. 최근에 이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00건 증가, 1,000건 증가를 기록하다가 지난주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주 이상 실업을 청구하게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187만 6,946건 정도로 전주 대비 한 30만 건 정도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확인됐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살펴봅니다. 인텔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차세대 AI 칩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가우디3인데요. 인텔은 뉴욕에서 열린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이 시제품을 공개하고 내년 정도에 출시한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가우디3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처리 속도가 4배 정도 전작보다 향상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탑재 용량도 1.5배 늘어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처리 성능도 함께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 H100과에 한번 조만간 출시 예정인 AMD의 최신 AI 반도체 MI300X와도 함께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AMD뿐 아니라 인텔까지도 함께 이렇게 차세대 칩을 공개하면서 경쟁사 점유율 뺏기에 나섰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윈도우 노트북과 PC용 칩 코어 울트라도 함께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5세대 제온 서버 칩도 함께 내놨는데요. 두 가지 칩 모두 AI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신경만 처리 장치가 탑재돼서 전력 효율이나 작업 속도가 한 차례 높아졌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칩을 내놓게 되면서 이 독점적인 구조도 깨지게 될지 앞으로 흐름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